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리 마진율에 잡아놓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축을 조금 해놓기. 보통은 3에서 5% 정도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매출에서 그 정도를 미리 부가세로 떼놓으신다면 훨씬 대비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장 전문 동조 세무법인에서 파트너 세무사로 있는 이세연 세무사라고 합니다. 세무사의 길을 일단은 저는 원래 전공은 예중예고를 나와서 그 다음에 음악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길을 찾아보다가 예중예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교육과를 진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다른 쪽으로 알아보다가 세무사라는 직업이 좀 매력을 느껴서 또 제가 잠시 아르바이트로 세무법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를 다루고 이런 일인데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사업에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느낌?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쪽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확실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로 모든 것을 이렇게 숫자로 정량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세무사의 일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음악을 하시면 알겠지만 음악은 반대잖아요.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게 사실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시키는 게. 근데 세무 쪽은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돈을 번 거다, 아니면은 자산이 있으면 그게 얼마짜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괴리감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 자체가 또 재밌더라고요. 추상을 뭔가 구상하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고, 또 대표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거는 세무사 되기 전에 몰랐던 건데 대표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배우는 게 또 많아서 그 부분이 정말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납세자분들,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절세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아낄 수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딱 밀착해서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근데 사실 또 하나의 역할이 더 있어요. 세무사들의 그 과세관청,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수를 많이 걷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내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안에서 가운데서 저희가 조율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대표님들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하죠. 아무래도 과세관청이 훨씬 더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일단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좀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물건값이 10만 원이면 11만 원을 받고 1만 원은 사실은 부가세 영역인 건데, 사실 보통 대표님들은 이게 내 돈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에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낼 때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큰 돈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랑 다르게 부가세는 좀 절세 그 폭이 작은 편이다 보니까 이게 더 놀라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리 마진율에 잡아놓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축을 조금 해놓기. 보통은 3에서 5% 정도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매출에서 그 정도를 미리 부가세로 떼놓으신다면 훨씬 대비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사업용 카드를 꼭 등록을 해놓자, 홈택스에. 그래야 이제 세무사가 그 줄여줄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 그 정도를 미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CEO 분들이라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그 사업의 단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 초기 창업의 단계가 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상속하거나 뭐 그러는 과정에서의 단계가 또 있게 되거든요. 아니면 엑시트를 하시거나.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전문가가 보통은 세무사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법인으로 시작을 잘 안 하시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면 등기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데 이것도 세무서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직장인이실 때는 모르는 모든 게 원천징수돼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가 되면 내가
일단 받고 세금을 나중에 내게 되거든요. 직장인들은 일단 떼고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세무사를 이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세무사랑 친해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연결을 많이도 해드려요. 법무사님이 필요하시면 연결을 해드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직원분들이 많아지시면 노무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무사 연결해드리고, 아니면 소송 같은 게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변호사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모든 사업자들이 이게 처음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외로우시거든요. 대표님들이 이거를 나 혼자서 그냥 뚫고 나가다 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인에만 해도 거의 셀 수 없이 많은 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대표님이 이 시점에 고민하는 것들이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담 같은 역할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어린 편이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담 같은 걸 하면서 대표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콘텍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단은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잡는 거는 복식후기 의무자가 되시면은 기장을 맡기시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복식후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계부식으로 쓰는 장부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유형의 장부를 이제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게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무사 사무실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좀 사이즈가 작으시더라도 만약에 그 부가세 같은 게 많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세무사를 쓰는 것이 훨씬 절세가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요즘에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마음대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세금이기도 해서 의외로 그렇게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시면 보면은 너무 엉망진창인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수정하고 그러면 또 세금을 내면서 가산세까지 내게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환급을 아무렇게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서에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무서가 정보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데 기다립니다. 왜냐면 당장 뭐라고 해봤자 세무서 입장에서는 별로 이득이 없어요. 한 2, 3년 기다렸다가 하면은 그만큼 가산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5년까지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오시는 게 훨씬 나은 게, 어쨌든 이 세무서와 소통하는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냥 대표님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세법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법인에 오시는 게 훨씬 낫지만 그래도 먼저 오시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좀 훨씬 절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22년도 신고분에 대해서 좀 세무서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8천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세금이 2천만 원이 나왔다. 근데 8천만 원 벌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남는 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매출이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순이익으로 따지면은 한 2, 3천 정도 나온 거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2천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내가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도 세금을 5년간 단 한 푼도 안 낸다는 엄청난 혜택이라서. 최근 청년 CEO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데, 일단 청년이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5년간 50% 세액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때 그 이슈가 됐던 게, 송도에서 어떤 BJ분이 자기는 세금 하나도 안 낸다 이렇게 했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 외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BJ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5년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인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딱 냈을 때, 창업을 했을 때 그 사업자 그 업종이 중요하거든요. 그 업종이 요건에 해당해야만 이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체크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굉장히 파워풀한 공제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게 청년 감면을 조금
유를 줄이고 한도를 만드는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지금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내가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도 세금을 5년간 단 한 푼도 안 낸다는 엄청난 혜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하자는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청년 사업하는 근데 그 부분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신고를 잘못하시는 경우 이제 세금도 문제지만 세금보다 무섭다는 4대 보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4대 보험이 감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만약에 이제 이제 신고서를 내지 않고 감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감면이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를 쓰셔야 돼요, 오히려.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큰 기업도 일단은 첫 번째는 잘 맞는 좋은 세무사를 찾아서 일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보면은 보통은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절세를 넘어서 탈세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창업을 하시면 돈이 부족하시니까 어떻게든 줄여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거의 탈세에 가깝게 줄이는 경우에 그분의 사업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5년 내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제 갑자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여다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들여다봤는데 이 5년 전에 했던 신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냥 그 돈 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돈인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게 스노우볼처럼 굴러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막으시려면 어느 정도는 세금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좀 이렇게 저축도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세무사랑 이렇게 상담도 좀 자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반기마다 결산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대충 세금 규모를 예측해드리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떻게 일이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느냐와 그 다음에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왜냐면 이게 세무사가 보통 세무법인에서는 한두 분 정도 계시고 직원분들이 함께 이제 담당자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자와 그리고 대표 세무사님들과 그 다음에 사장님 이 세 명 간의 소통이 잘 되면서 운영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이제 보통 사장님에게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해드리면 이걸 담당 직원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장부를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랑 그 다음에 담당 직원분과 사장님 이렇게 셋이 들어가서 소통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세무법인이 만약에 특화된 업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정청구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그런 다양한 법인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곳에서 기장을 하는 것보다는 기장 전문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업종이 굉장히 특수하다면 그 업종 특화된 세무법인을 찾아가는 것도 좋고요. 네, 특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소매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 그래서 이제 정말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 많이들 하시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놀랐던 게 저희 업체 중에 한 분은 정말 작게 부업으로 시작해서 엑시트에 성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유통업 쪽, 이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CEO들은 도소매, 그 다음에 제조업이랑 그 건설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어떤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이런 식으로 요즘에 새로 부흥하는 곳 그리고 투자법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계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페셜하게 저희 또 다른 세무사님이 그쪽 전문이시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도 같이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게 시작했지만 엑시까지 성공하신 부업으로 시작해서 쇼핑몰을 엄청나게 빠르게 키워서 바로 엑시세이도 하신 그 대표님이 기억에도 남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50% 지분 팔면서 꽤 큰 금액으로 이제 아파트를 사셨으니 괜찮게 엑시스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하셔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을 근데 치밀하게 운영하시고 세금 같은 것도 저희가 물어보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답변이 빠른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작은 걸 잘하신 분들이 큰 것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신고 기간쯤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이걸 안 해주시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이 부분만 좀 잘 챙겨주셔도 그래도 반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증빙 같은 것을 미리미리 좀 잘 정리해 놓는 습관.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는 대표님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피는 돈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정도는 꼭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오히려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잡아드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붙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빨리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붙을 수밖에 없는 양을 공부했기 때문에 붙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인 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기왕에 이 수험의 길로 들어왔으면 이게 청춘회에서 한 3, 4년을 바치겠다는 진짜 큰 각오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남들 다 놀러 다니고 예쁜 옷 입고 예쁘게 다니고 멋지게 살고 하는데 그러면은 꼭 붙어서 나갈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하는 거. 선호 영상. 일단은 제가 이제 제 친구들과 제 후배들 그다음에 선배들을 다 봤을 때 저희 선배들 때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 번쯤은 준비하는 느낌? 근데 그 열풍이 가고 지금 제 세대랑 제 후배 세대들은 전문직 열풍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큰 이유는 일단은 고용의 안정성 때문인 것 같아요. 문과 친구들 경우에는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스펙이 아닌 이상은 정말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가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시험을 많이들 보셨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보상이 나중에 연금까지 생각하면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타를 느껴서 면직을 많이들 했거든요. 근데 전문직 시험은 같은 시험인데 붙었을 때 경제적 보상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열풍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공부한 기간만 따지면 사실 2년이 안 됐던 게 좀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초반에는 일을 병행을 했던 게 있어서 근데 2년이 안 됐는데 그래도 한 14등 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성적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빨리 붙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빨리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붙을 수밖에 없는 양을 공부했기 때문에 붙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인 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기왕에 이 수험의 길로 들어왔으면 이게 청춘회에서 한 3, 4년을 바치겠다는 진짜 큰 각오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남들 다 놀러 다니고 예쁜 옷 입고 예쁘게 다니고 멋지게 살고 하는데 그러면은 꼭 붙어서 나갈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또 붙고 나면은 약간의 단계가 있어요. 저희가 수습을 하면서 너무 기쁜 기간을 보내요. 이제 같이 놀고 즐겁게 하면서. 근데 이때 생각보다 급여가 낮습니다. 저희가 수습제도일 때는 최저시급이거나 그거 아래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 조금 현타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시기를 좀 이겨내고 나면 근무세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훨씬 좀 보상이 많아지고 그렇지만 아주 강한 보상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마케팅하고 영업을 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의 수입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성격, 성향 이런 거를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인데 또 주변에 보면은 세무사를 안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서 이 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수험 생활에 들어오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긴 해요. 주변 분들이 물어보시면. 그러면 세무사님께서 요즘에 전문직이 거의 비슷할 건데
거의 영업과 마케팅이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역량은 이미 어느 정도 커트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뛰어나신 한두 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성을 가지려면 결국엔 내가 어떻게 이 서비스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잘 알릴 수 있는지 그 두 개를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약간은 외향적이면서 좀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세무법인은 김앤장 같은 세무법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좀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딩이 되어 있는 그런 세무법인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단은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무사를 처음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가볍게 만나지만 끝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기장을 하게 되면 밀착해서 내 사업을 낱낱이 알게 돼서 이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다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세무사를 찾을 때 최대한 좋은 세무사, 좀 검증된 세무사를 찾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대표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그 단계별로 넘어가는 그 순간마다 세무나 그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 같은 분들에게는 만약에 이미 수험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최선을 다하시고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깊은 고민 후에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